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작가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다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각 작가들마다 특징이 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예, 좀 네. 어떤 걸 아주 선연했습니다. 일단 이 작가의 글쓰기는 사실은 네. 제가 장편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만 만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구상했었던 거는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모든 작가님들이 다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체력이 중요하다. 아, 체력. 네. 왜냐하면 장편 소설이라는 것은 초고가 나오는데 최소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초고만 나오는 데만 해도. 그런데 자기 관리. 이 글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는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 감기조차도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체력. 모든 작가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그러니까 내가 시작해서 끝을 내려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장편소설을 못 쓴다. 이 이야기는 못 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이야기를 끝내려면 최소한 1년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장편소설을 끝내려면 1년은 매달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등장인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1년을 데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남자 여자 연애를 하더라도 그냥 싫으면 몇 번 만나고 끝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작중 인물을 내 소설의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못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이건 최소 1년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인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면 끝까지 못 쓴다. 이게 모든 작가님들이 공통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통적인 있다는 게 뭐였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 읽지 않고는 못 쓴다. 이 세 가지를 모든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어요. 장편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는 장편 소설을 쓰니까 책이 나왔을 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이지 않은 것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사랑해야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읽지 않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려고 하려면 세 가지를 안 하고는 안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근데 읽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못 씁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병행될 때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하고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명의 작가님들을 만났지만 작가님들하고 만나서 또 깨달은 것은 작가가 되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 작가들만의 글쓰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글을 대하는 창작 방법이 크게 그게 국내 작가든 그 다음에 외국 작가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작품을 쓰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소설의 설계도, 시놉시스를 작성을 하고 미리 계획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작품 집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작가가 움베르토 에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작가노트라는 그 창작론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쓰기 전에 자기는 하나의 도시를 설계하듯이 설계도를 미리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가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작가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쓰지 않아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어떤 경우는 한 단어에서 소설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작성해 놓고 소설을 쓰는 작가,
예.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설의 설계도 없이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작가님들을 만나 뵈고 나니까 정말 딱 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글쓰기에 나오는 작가님들을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작성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소설의 설계대로 작성하지 않고 이제 쓰는 작가님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 이것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작가 개개인의 그 취향, 그리고 작가 개개인의 어떤 글쓰기 습성과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소설을 쓰실 때 미리 이렇게 그 구상을 해놓고 쓰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구상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겠지만은 음베르토 에코처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고 뭐 어떤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시는지. 어떠세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만 가지고 혼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첫 작품이 이제 꽃을 던지고 싶다였어요. 그리고 나의 이국 경제들 3호 식당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첫 소설을 쓸 때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썼어요. 일단 막 썼어요. 근데 첫 작품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꽃을 던지고 싶다를 쓸 때는 마치 제 등 뒤에서 누가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누가 마치 막 불러주는 것 같았고 나는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를 정말 받아 적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처음으로 쓴 소설에 꽃을 던지고 싶다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퇴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죠. 처음으로 소설을 써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고가 그냥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경우이죠. 그리고 정말로 뮤즈,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주었던 순간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작품은 한 번 이상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작가님들이 그것이 바로 첫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작품을 쓸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던지고 싶다를 이제 25세에 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꽃을 던지고 싶다가 나왔을 때 정말 마치 제가 신데렐라 같았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막 처음 나왔는데 첫 책 하나 딱 냈는데 중요 개간지에서 장편 연재를 하자, 그리고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이 웅진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웅진에서 나왔던 책이 그 박한서 선생님의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공지영 선배님의 고등어였어요. 그리고 이명량이라고 하는 작가의 꽃을 던지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엄청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연재를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첫 책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소설 습작을 시작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 나오기까지. 그래서 꽃을 던지고 싶다를 내고 다음 작품을 나올 때까지 제가 소설을 막 썼어요. 썼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첫 작품은 진짜 누군가 불러주듯이 행운처럼 쓴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글쓰기 수련이 시작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썼어요. 그때 당시에 나의 이복 형제들을 먼저 썼거든요. 근데 나의 이복 형제들의 초고를 딱 1000배를 썼는데 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매만 남기고 다시 썼어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썼냐? 4년 동안 원고지 5,000매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매 쓰고 200매만 남기고 다시 쓰고, 그리고 또 써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맨 처음에 3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했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5,000매라는 소설을 썼어요. 혼자 한 작품으로. 그리고 그때 나이보 경제들을 쓰기 위해서 썼던 그 5,000매, 그 5,000매를 쓰면서 버려졌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묶여져서 사무식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지금 질문이 이병락 작가는 시놉시스를 먼저 쓰고 쓴 작가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작가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시놉시스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고생을 한 거죠. 정말 온몸을 던져서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쓰고 지우고 이것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이제 많은 작품들을 제가 내요. 그래서 이게 제 맘대로 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정말 처음부터 시놉시스를 쓰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시놉시스 자체를 쓸 수 없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쓰려고 하는 소설,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 주제를 형상화할 때 합당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시놉시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놉시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딱 저는 뭐 소설의 설계도 시놉시스를 미리 쓰고 작품을 들어가는 기반하는 작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작가도 아니고 작품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